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 발전,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제 크게 지속 가능 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좀 묻혀서 파워포인트 만들었고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발전 교육은 좀 떼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도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ESD라는 용어로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무엇인지 조금 더 각자의 PPT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네스코에서 2015년도에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교육은 지속 가능한 전 지구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비전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기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리나 보코바라고 하는 유네스코 전 사무총장은 교육은 개인의 행복과 지구의 미래에 촉매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지구적 발전에서 교육의 역할에 대한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교육은 어느 때보다 21세기 도전과 열망에 부응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평화로운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올바른 가치와 기술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유네스코에서 2012년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다. 자, 이 흐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처음에 SDG 지속가능 발전 이야기하면서 92년도에 리우 환경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 발전 실현을 위한 전략이 나왔죠.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2002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을 지정을 합니다. 2005년부터 14년까지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여기서도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1차 때 보여드렸던 보고서도 이렇게 나온 거죠. 자, 2005년도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자문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가 PCSD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여기서 보고서가 2014년도에 나왔죠. 2014년 11월 2차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세계 회의에서 2015에서 19년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GAP이라는 문서를 만들어냅니다.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2019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2030 아까 말씀드렸던 2030 지속가능 발전 교육 문서가 나옵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이 교육을 통해 크게 이루어진다라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고 그 내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2013년 ESD 연구과제가 지속가능 발전교육 10년 국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게 이제 2014년도에, 13년, 14년도에 마지막 보고서가 되어서 나왔었고요. 그때는 DESD, Decade, 10년이었으니까 Decade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019년 9월 유엔 총회를 통해서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나옵니다. ESD4 2030 붙였으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내용에 대한 어떤 번역과 학습 목표가 들어가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책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로고를 쓰고 있어요. 자, ESD라고 불리는 단어가 그냥 SDG를 헷갈리기 위해 만든 단어가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대표적인 용어로 만들어낸 하나의 대명사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SDG만 얘기하면 되지 왜 또 ESD라는 단어를 붙였어? 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SDG가 환경에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를 environmental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데 가끔 여러 가지 영상이나 교육 자료들을 봐도 환경 기반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뭐 환경 기초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환경으로 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는 education입니다.
그래서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라고 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ESD 2030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세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혁신적 실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조적인 변화, 세 번째가 미래 기술을 활용입니다.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AI 교육이 어떻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 스마트 기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에서 먼저 스마트, 데이터, AI 교육 같은 것들이 잘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함께 쓸 수 있게 잘 정의가 되면,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 나온 그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기반이 된다면, 혁신적인 실천을 통해 청소년 운동과 교육 환경이 혁신된다면,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선도적 정책과 교사 역량이 강화된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ESD4 2030에 이런 그림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목표는 평생학습의 개념에 내재된 양질의 교육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4-7에 해당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두 중요한 것들을 표시를 해봤어요. 자, 환경과 경제, 정의, 다시 말해 사회가 균형적으로 인식되는 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저를 처음 얘기할 때 이거 같이 생각하기 어렵지 않냐고 물어봤죠. 되게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학습자 역량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결정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게 역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하나를 해결한다고 다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엮여 있기 때문에 컴플렉시티가 높다, 복잡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잡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정치 사회적 과정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학습자 역량 강화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아, 정치 사회적 과정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 사실 우리가 투표 하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투표할 때 지속 가능 발전을 고려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들. 그리고 당에서 활동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앞에 나오는 것처럼 청소년 운동가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역량 중심, 평생교육, 학습자 중심입니다. 자, 앞에서 평생학습과 학습자 역량 강화에서 나온 말들, 평생학습, 학습자, 역량. 자, 학습자 중심과 평생교육은 뭔지 대충 이해는 되죠. 평생교육이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역량 중심? 어떤 역량이 지속가능 발전이랑 연결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여기서부터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대상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고 이 역량을 길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역량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많죠. 자, 크로스 커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크로스 커팅의 개념은 전체를 통과하는 이란 뜻이에요. 이게 크로스 커팅 컨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2012년도에 미국 교육 과정이 이제 개정되면서 모두를 위한 미국의 교육 과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나온 개념으로 크로스 커팅 개념이 과목마다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영역을 거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념 혹은 역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SDG 달성을 위한 범분야의 핵심 역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래도 읽어봅시다. 이 내용은 트래시 핵이라고 액션 러닝 포 ESD라고 하는 뒤에서 이제 하나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이제 쓰레기에 관련된 그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에서 쓰레기 주제에 대한 것들로 해서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시스템 사고 역량이라고 하는 영어는 뭐 그냥 따로 읽지 않을게요. 시스템 사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합적으로 보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관계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 우리가 무엇 A, B, C, D 요소들이 있으면 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 이 관계로 인한 어떤 시스템계, 자연계 뭐 이런 거 할 때 얘기하는 그 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어떻게 다양한 영역 및 척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런 게 되면 이제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시스템을 분석할 줄 알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미연에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사고 역량, 다음 예측 역량, 자, 가능한 미래, 개연성이 있는 미래, 바람직한 미래, 다양한 미래를 평가하고 이해하고, 자,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창조하고, 자, 예방을 적용하고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위험의 변화에 대처하고, 자, 규범적 역량은 자신의 행동의 기조가 되는 규범과 가치입니다. 오타네요. 가치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능력. 내가 무엇을 할 때 나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를 할 때 이해가 충돌하거나 절충이나 불확실한 지식이나 모순 이런 것들, 이게 오타가 꽤 많네요. 지속 가능한 가치, 지속 가능성의 가치, 원칙, 목표, 이 세부 목표를 조율할 수 있고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전략적 역량은 당연히 이제 전략을 세우고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이야기하겠죠. 지역 혹은 더 넓은 수준에서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혁신적인 행동을 집단적으로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자,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SDG는 다 집단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자, 협력 역량.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되고, 타인의 필요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관점 및 행동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 공감하는 게 필요하고요.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 맺으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집단 내 갈등도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협력적인 참여, 문제 해결 용이하게 하는 능력들 다 해당됩니다. 자, 비판적 사고. 자, 앞에서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규범 관행 의견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인식, 행동 능력을 성찰하고 지속 가능성 담론에서 내 입장을 취하고 버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아인식, 지역사회 및 글로벌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찰하고 자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처할 수 있고. 자, 통합적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해당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복잡한 지속 가능성 문제에 다양한 문제 해결 틀을 적용하고 위에서 언급한 역량들을 통합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행 가능하고 포용적이고 공평한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통합적 문제 해결, 복합적 문제 해결, 융합적 문제 해결 역량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연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국가 사회적 요구 조사에 대한 포커스 그룹 우리가 이제 몇 명을 그룹화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혹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강조될까라고 이야기해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타인과 생명에 대한 존중, 협업 능력과 연대 의식, 미래 조성 능력, 미래 지향적 사고, 의사결정 참여 능력, 환경의 중요성 인식 실천, 시스템 사고.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죠? 성찰성, 개인적 집단적 책임감, 공동체성, 환경 감수성, 기후위기 행동 역량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인터뷰 내용 중에는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주제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그 SDG 목표를 하나씩 넘어가면서 이제 한 달씩 패키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찾아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도달하려는 미래의 청사진과 연결된 수업.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측하는 미래 혹은 우리가
바라는 미래상과 현재를 연결해서 미래의 모습을 생각을 했을 때 현재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추출할 수 있죠. 그래서 미래 예측, 퓨처스 휠, 퓨처스 콘 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것과 관련돼서 문제 해결식.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건데 이거 우리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죠. 프로젝트로 우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실생활 문제 해결, 실생활과 연결된 수업, 그 다음에 실행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실천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실행, 내가 실제로 해보고 한 것을 반성적으로 성찰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 실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이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주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고민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했던 이 연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KSDG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게 재밌어요. 1순위가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 우리 이거 9번 목표죠? 우리 목표 중에. 아니다. 8번 목표네요. 그죠? 8번 목표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이거 3번, 그 다음에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정망 강화, 1번, 그 다음에 에너지 친환경 소비, 그리고 양성평등 보장, 이게 4번 이런 게 나오는 게, 보면 약간 그 경제와 인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표에서는 그래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더 성장하고 인권을 더 많이 중요하게 봐야 돼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제를 21가지를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제일 관심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는 환경오염, 기후변화가 1, 2등입니다. 자연자원도 4등에 있고요. 양성평등과 빈부격차 완화가 이제 3등, 5등에 있지만 아무튼 환경 주제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에는 1등이 인권이고 3등이 양성평등, 4번이 빈부격차 완화이고요. 그 다음에 2등과 5등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예요. 자, 학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안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게 내가 생각했던 지금 우리가 SDG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근데 학교에서 인권, 평등, 격차, 빈부격차 이야기 들어봤나? 생각 한번 해보시고. 환경오염이랑 기후변화는 사실 들어보긴 했었을 텐데 적극적으로 배우진 않았다라는 반응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배울래요? 했을 때 이건 초중등 고등학교 대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여러분들 해보셨죠? 창체라고 부르는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주제에 대해 잘 배우고 싶다. 그 다음에 교과 안에서 배우고 싶다. 자, 현장 체험 활동으로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로 치면 창의적 체험 활동은 비교과 활동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프로젝트 바롬에서 하는 바롬 교육들과 연결을 지을 수도 있고요. 현장 체험은 말 그대로 비교과 활동일 텐데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고 교과 수업은 전공 수업에서 연결을 한다거나 교양 수업에서 연결을 한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배워야 할까? 나는 정말 뭘 배워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학생들의 경우,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학생들의 경우는 미래의 건강과 안정적인 경제생활, 빈부격차 완화, 인권, 양성평등, 환경문제, 자, people, peace가 사실 약간 해당이 되는 거죠. 플래닛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교에서 다룬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도 좀 더 배우고 싶은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배우고 싶으면 더 배우고 싶다 이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배운 것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일부만 다루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안 배운 거니까 더 배우고 싶은 주제 자체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도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주제로서
그 연대 파트너십 국제적 책임 16번, 17번에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교과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 주제에 대해 덜 비교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사회정의, 경제발전,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다양한 주제에 걸쳐 폭넓게 이루어져야 학생들의 관심과 욕구를 상승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대학에서는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나는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그 최근 바름 우리 학교 브랜드 교육인 바름 인성교육에서 바름 종합 설계 프로젝트라는 교과 3학년 때 하는 교과를 통해 그 모든 영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을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하나밖에 못 듣잖아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또 교양 교과들을 또 이게 개발하고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과 수업을 넘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 대학에서도 학생들과 지속가능 발전 동아리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실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학교는 사실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노원에는 노원 환경재단이라는 그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큰 재단이 있고 이 부근에 보면 미술관, 과학관, 그다음에 뭐 천문우주과학관, 그다음에 다른 대학들 여러 가지 그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 것들을 통해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해서 특히 공릉동에도 여러 가지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많이 그 낮아지고 종식이 가까워지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그 지속가능 발전이 환경부, 교육부, UN, 유네스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환경부에서 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 우리 모델을 박은민 씨 맞죠? 이게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할지 잘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SDG?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경제가 튼튼해야 삶의 질도 나아지겠죠?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환경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구를 더 깨끗하게 세상의 다음을 가꾸다. KSDGs. 그 되게 짧은 내용인데요.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간에 아주 그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박은민 씨가 텀블러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분리수거를 할 때 밖에 있는 테두리 다 벗겨낸 플라스틱을 버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게 ESD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 라는 학습 목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책자는 PDF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클래스에 올려드려서 같이 보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과 안에 같이 보시면 ESD 실천의 학습 목표로 인지적 학습 목표와 사회정서적 학습 목표, 행동적 학습 목표를 제시합니다. 말 그대로 인지적이라는 거는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뭐 성찰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사회정서적 학습 목표는 정서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뭐 어떤 태도를 보인다, 뭐 나는 어떤 성찰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행동적 학습 목표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 제안한다, 확산한다, 실천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여러분들이 혹시 교직이수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교직이수에서 그 교육 목표를 짤 때도 이런 내용을 쓰고요. 그리고 그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이렇게 나눠서 세 가지로 설정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성취 기준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SDG, ESD를 위한 성취 기준을 같이 개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각 단원별로 이제 크로스 커팅 컨셉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각 단원에서 이야기하는 성취 기준을 얘기하는데 SDG 목표에 맞는 성취 기준을 개발해서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도 그 논문으로 나온 거라 결과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ESD에 대한 자료 개발을 혹시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30년까지 ESD4 2030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5개의 주요 키워드를 이야기하면서 아니죠. 스테이크홀더스 얘기하면서 이해관계자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정부는 ESD 교육 정책을 실현해야 되고 교사들은 ESD 교육 역량을 강화해야 되며 청소년 행동가 및 단체를 양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청소년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8년, 19년, 17년?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때부터 해서 그 기후위기 그 행진 행사를 마치 포 크라이밋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이제 그 기후 대응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행진 행사를 전 세계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다른 강의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서울여대에 기후위기 대응 단체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속가능 발전 지향 단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지식, 기능, 가치를 전생에 걸쳐서 학습해야 되고 실천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스 커팅 컨셉 컴피티션들 아니죠. 그 크로스 커팅 역량들을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ESD 중요성을 시민들은 인식하고 평생 학습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포용적 교육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포용과 교육이라는 그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갑자기 조금 느려졌네요. 여기 뒤에까지 쭉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재원을 마련하고 전문 지식과 자원을 공유해서 포용으로의 전환을 지속하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내고 중요한 협의에 지역사회 및 학부모가 참여해서 모든 사람의 견해를 함께 나누고 정부 부처 부문 및 계층 간의 협력을 보장하고 비정부 행위자 NGO들이 도전하고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서 정부의 공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교육에 배제된 사람들을 옹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보편적인 설계, 우리가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학교 인프라는 어느 누구도 배제되면 안 되고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교육 인력의 준비, 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 모든 교사는 모든 학생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관심과 존중으로 포용에 대한 그리고 포용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자. 우리가 낙인 찍기, 꼬리표 뭉치기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이 포용, 서로를 끌어안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래 학습. 하면서 포용으로 전환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서로 배우며 공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한 어떤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에 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교육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고 해외 교육 모델까지 마무리하고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이 이제 활성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예전에는 블렌디드 교육이 굉장히 특이한 교육이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겪고 나서 플립 러닝, 블렌디드 러닝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많이 해보셨죠? 그래도 이 플립 러닝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쉽게 가지시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플립 러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전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사전 학습을 한 뒤에 집중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약간 이런 식의 그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블렌디드 지속가능 발전 교육 모델은 어떤 기준들이 있냐면 첫 번째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회 현상을 이해하자. 아까 실제 데이터 이야기 많이 했었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어떤 모델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협동적 문제 해결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학습을 주로 진행을 해요. 그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서는. 여기에서 협력 및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스스로 배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들어가고 이 내용 안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흥미로운 온오프라인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오프라인 수업 자료, 온라인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더 많이 찾아내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학교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가 학교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학교 안팎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사회적인 실천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쌤넷이라는 유튜브를 채널을 개설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린 자료들이 거기 나오는 영상들입니다. 같이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수학습 설계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제를 탐색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업 자료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봅니다. 꼭 연계를 하진 않아도 되지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얘를 언제 가르치면 좋은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니까 학습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습 목표를 설정한 다음 내용을 선정하고 어떤 학습 모형을 가지고 수업을 짤 것인가. 우리가 대충 이제 이런 거를 가르쳐야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교수학습을 하게 되면 교수학습 모형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전략을 세우고 그에 해당하는 지도서를 만든 다음 자료를 개발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하나의 팁으로 ESD 지속 실천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한 게 5단계 모형으로 개발을 해둔 게 있는데요. 디자인적 사고라고 하는 이제 디자인 싱킹 사고 모형을 확장해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교차되게 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적 문제 해결 역량, 창의적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첫 번째 탐색하기 단계, 그 다음에 공감하기, 해결하기, 실천하기, 공유하기라고 해서 탐색하기에서는 SDG가 갖는 의미를 학생들이 도입 부분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탐색해 본다. ESD를 이야기할 때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먼저 제시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거 우리 보통 학교에서 여러분 수업 배울 때 발견학습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가르치고 나서 야, 이때까지 내가 얘기한 게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수업 모형인데요. 그런 모형이 아니라 너희 지금 하는 게 이거야.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 몇 번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야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탐색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공감하고 받아들이게 하면서 관찰하고 예측하고 정의해보고 통계도 알아보고 이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해결을 해봐야겠죠.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해보고 기획해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어 발산, 탐색, 디자인해보고 설계, 해결 방안 탐색, 실천 활동 도입한 다음에 실제로 실천해 봅니다. 자, 기획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보거나 실행해서 아이디어를 평가하기도 하고 선정하기도 한다. 활동 수행, 아이디어 검토, 선정, 주요 활동 진행.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공유하기. 실행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할 계획을 세웁니다. 결과물을 나누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어요. 자, 발표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한 다음 결과물을 나누고 확산 방법을 가지고 실행해 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학습에 적용하거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바론 종합설계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이제 이런 또 모형을 같이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지속가능 발전의 어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보겠다 하면 이제 저랑 같이 이런 거 같이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무슨 말이냐면 이해관계자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여기 나오는 내용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요겁니다. 정부, 학습자, 교사, 시민, 청소년 이런 것들인데요. 다시 보시면 자, 정책적인 고급 진보된 정책, 학습 환경의 변화, 교사, 가르치는 사람,
젊은이들, 커뮤니티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도 Framework for ESD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내용까지 다 읽어드리기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나갔고요. 간단하게 이 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ess challenging과 more challenging이라고 해서 덜 도전적이게 할 것이냐, 더 도전적이게 할 것이냐, 의무 기반, 참여, 그 다음에 정의가 이끄는 대로, 그 다음에 자유도가 높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TNL, 교수학습 트랜스포메이티브 인게이지 ESD라고 하는 외국의 문서에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트래시의 액션 러닝은 관찰과 액트, 수행, 그다음에 반성, 셀러브레이트 우리가 공유, 서로 이렇게 나누고 축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반복하면서 계속 실천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 문장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지속가능 발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한다 라는 겁니다. 자, 텀블러를 쓰는 것은 지속가능 발전의 길을 가는 거겠죠. 근데 내가 매일 나갈 때 텀블러를 꼬박꼬박 챙겨 나가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이제 5년, 6년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야 라고 하겠지만 그 작은 변화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모든 걸 바꾸게 됩니다. 쓰레기, 환경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뭘 사야 될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계속 고민될 거예요. 두 번째,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즉각적이고 실천적이고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받거나 하셔야 되고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교육을 받은 후에 수행해보고 실천해봐야 되고 누군가에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셨을 때 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대상자이거나 행동가이거나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오늘의 토론의 내용으로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